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사업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 우리 수익사업 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개시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현재 고유번호증 82라면 사업자 등록증 82로 변경 신고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까다롭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변경 신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유번호증인데 고유번호증 중에 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80에서 사업자 등록증 82로 바로 점핑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고유번호증 80에서 고유번호증 82로 고유번호증 82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 82로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80에서 82로 갈 땐 폐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폐업 신고하면 되게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게 수익 사업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버벅거리네요. 고유번호증 82에서 사업자 등록증 82로 바뀌는 경우는 변경 신고임금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이나 고유번호증 80에서 고유번호증 82로 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82로 변경 시에는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영리 성격의 단체 고유번호증 형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법인이 아닌 단체, 그럼 개인이란 얘기겠죠? 뭐 동호회라던가 소모임 이런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법인이 아닌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유번호 형태가 00080 00000 이런 식으로 80이 가운데 오고요. 이건 고유번호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설립기간은 하루에서 3일. 단체 유형은 뭐 소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거.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00082, 00000 이렇게 나오고요. 설립기간은 3일에서 14일. 단체 유형은 비영리 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격리의 퀵. 여러분 임대아파트 아시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요. 임대아파트에 대표회의나 뭐 그런 거 구성되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잖아요. 수익사업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누구 이름으로 내요? 관리소장 이름으로 내죠? 근데 요즘 관리소장 이름으로 원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위탁사 이름으로 사실은 대신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탁사가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그 사업장에 세금이나 뭐 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던가 매출을 다 위탁사에서 잡아주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기타 매출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큰 위탁사에서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번호로 자기네 걸로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소장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관리소장 이름으로 관리소장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그래서 법인인 82를 쓰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법인이 아닌 80이라는 걸로 먼저 쓰는 겁니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로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소장님, 관리소장님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서 82로 해준다 그러면 너무나 땡큐죠. 근데 요즘은 구청이나 이런 세무서 이런 데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인 8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물론 폐업이라서 되게 번거롭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82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위탁사에서 그냥 기타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안 해주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로 관리사무소장님이 이름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걸 안 해주니까
고유번호증 상태인 80로 바꿨다가 했다가 82로 변경하시는 케이스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이런 거죠. 여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됐었을까요? 그렇죠. 관리사무소. 예전에는 수익사업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이 00082 000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수익사업을 한번 개시를 해볼게요. 수익사업 개시를 위해서 그 세무신고를 위한 순서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이거를 80에서 82로 이거 수익사업을 왜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귀찮은데.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익사업 개시 안 하면은요, 뭐 과태료라기보다는 5년 동안 너희가 수익사업 진짜 외부 거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세금 매기겠다. 라고 했는 한동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수익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니네가 빨리 수익사업을 개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그 전에 거는 우리가 세무조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거를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세무조사를 각각 단지마다 했죠. 어떤 경남인가? 경북 쪽 그 단지는 100개 단지, 큰 단지를 다 세무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래갖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들이 우리 회장님이나 대표회의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소장님, 회장님, 우리 대표님들 이거 안 하면 우리 5년치 세무조사에서 안 낸 거 다 수입사업 내야 되고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수익사업을 개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대표들이 오케이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수익사업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대표회의에 의결안을 올렸는데 대표들이 거절한 거야. 라고 회의 자료에 확실히 기재를 해놔야겠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번에는 오케이 했을 때 케이스를 봅시다. 세무신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의결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신고를 할 거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할 거예요. 뭐 회계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XPRP 같은 그쪽에서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하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고유번호 80에서 고유번호 82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는 왜 사업장을 폐쇄를 하죠? 법인이 아니었던 거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때 필요한 건 고유번호증 원본, 폐업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관리규약, 동대표 구성신고서, 회장, 그리고 회장이 직접 가지 않으시겠죠?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갑니다. 그러면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각각 그 세무서마다 혹시 필요한 거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세무서에 한번 확인 전화 이거 어떤 거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82로 변경이 이제 고유번호증 80에서 고유번호증 82로 변경이 됐어요. 이때는 폐업 아까 폐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폐업할 때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는지도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고유번호증 82에서 사업자 등록증 82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번호증 원본이라는 거는 고유번호증 82로 변경된 원본이겠죠. 요거는 80인 원본이고요. 요거는 바뀐 다음에 하는 거니까 82로 된 원본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사업 개시 신고서,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 그리고 수익사업 신고 결의 확인서, 동대표 우리는 여기는 뭐 결의 확인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대표 회의록, 그다음 회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가니까 회장하고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 후에 이제 정리 절차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실 때
등록증, 신분증 첨부해서 방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이때 수령하시면 되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면 받으십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 7일에서 1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 발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8위로 변경이 되면 그때 또 받으러 가시면 되겠죠. 이제는 폐업 후의 정리 절차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갈 때 등록증이랑 신분증 첨부해서 방문해야지 사업자 등록증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도 했고 8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우리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면 되죠? 은행 가셔서 하시면 되죠? 세무신고하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 변경하고 세무신공 대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의결. 요거는 요 앞에 거가 그대로 나왔네요. 요건 아니네요. 요건 아니고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은행 가셔서 받으시면 돼요. 아마 4,4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게 법용 아니고요. 그냥 은행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세무대행 계약 업체에 계약하시면 돼요. 뭐 XPRP 협력 업체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세무업체랑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XPRP에서 하는 이 세무주치에서 하면은 직접 저희가 그 전표를 입력을 하면 돼요. 수입사업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수익인가 어쨌든 그 전표를 수익인가 보네요. 수익사업 전표를 입력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세무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안 하시고 그냥 세무사에서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제 수입사업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세무주치 계약 시 대표회의 의결 후 계약서를 송부하시면 되시고요. 사이트 회원 가입하시고 세금계산서 발부용 공인인증서 국세청과 세무주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표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 현금 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무서에서 하실 때는요. 수익사업 쪽에다 안 해요. 수익사 안 하고 그냥 일반 전표에다 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번거롭게 내가 직접 해야지만 마음이 놓이고 그런다라고 하신 분들은 세무지치랑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냥 나는 편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기타 세무업체에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세무주치랑 하는 게 저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수익사업 절차 안내 필요 서류는요. 수익사업 개시 신고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이제 신고를 내가 하러 가면은 필요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서 민원과 접수를 통해서 신고를 완료를 하시고 이때는 고유번호증 원본, 폐업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관리규약, 동대표 구성신고서,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 그리고 수익사업 신고 결의 확인서, 동대표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하니까요. 요거를 먼저 가져가시면 돼요. 고유번호인 경우에는요. 1번부터 이 5번까지 서류를 먼저 접수해서요. 고유번호증 8위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근데 1번인데 첫 번째 1번 고유번호증은 80이고 두 번째 10은 82번이겠죠? 고유번호증 원본은 이렇게 하셔서 1번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 수익사업 신고 결의-확인서 요거를 가지고 접수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80인 고유번호증에서 82인 고유번호증으로 그리고 다시 8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고고사 고자가 이상하네요. 고고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 원본은 82 고유번호증 원본, 80 고유번호증 원고, 82 고유번호증
원본입니다. 자, 수익사업 개시하실 때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은행 계좌를 갱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은행 계좌를 갱신을 할 때 필요 서류는요. 위임장. 뭐 소장님이 직접 회장님이 직접 가신 다음에 위임장이 필요 없겠지만 다른 분이 가신 다음에 위임장, 사용인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신규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범. 그래서 여기에요. 그 대표자 인감증명서 이거 주기 싫어하시잖아요. 신분증 사범. 그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요. 이거 직접 방문하셔서 그냥 내고 그러면 금방금방 되십니다. 사업자 번호가 기존 고유번호와 동일한 업체는 계좌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위 서류로 계좌 갱신 동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가져가서 그 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하고 은행 계좌를 갱신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계좌번호, 그 사업자 번호가 기존 고유번호와 동일하다는 건 뭘까요? 00082 00000 이었던 분 있죠? 이게 다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00082 00000 이러시면 계좌를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고 절차 안내는 필요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세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인터넷 뱅킹 가입 시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래 금액을 하루에 1원 등으로 최소 금액 등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회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현재 아파트관리소 공동주택에서는 요거를 직접 은행에서 이체하거나 하시는 곳들은 많지 않으시죠? 거의 없으시죠? 근데 집합건물 같은 거는 그냥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행 거래로 많이 이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사업, 고유번호증 폐업신고 후 처리사항 어떤 거 있냐면 요거는 어떤 거죠, 여러분? 80에서 고유번호증 80에서 82로 변경했을 때 이때 폐업했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82에서 82로 하실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는 하셔야 되죠. 뭐를 하셔야 될까요? 이 원천세 연말정산은 하셔야 됩니다. 원천세 연말정산을 하시더라고요. 폐업했을 때. 근데 이 원천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뀐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사대보험은요, 관리공단, 건강연금, 고용산재 중에 한 곳에 뭐 변경 신청서를 하세요. 그래서 사업자 관리번호 변경 신청서,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해서 변경하실 통보, 처리 기간을 2, 3일 정도 걸리고요. 공단 전화해서 변경 사실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팩스 받아서 사업장 가입하시고 아니면은 EDI에 가입하셔서 EDI로 가입하셔서 건강보험료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고, 원래 그 신규로 입사했을 때는 14일 내에 여러분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을 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직원 가입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입력하시고요. 자치관리는 4대 보험 사업장 상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이 번호가 변경됐을 때 이 폐업 신고하시고 변경 신고, 그러니까 사업자 관리번호 변경 신청서 쓰셔가지고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하던가 아니면 EDI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팩스를 받아서 이제 사업장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DI를 가입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건강보험료를 14일 이내에 완료를 하시고요. 직원 가입 후에는 우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가 부양해야 될 우리 자식이라던가 내 부모라던가 이런 분 있으시죠? 아니면 형제라던가 피부양자를 입력하시고 자치관리는 4대 보험 사업장 상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원천세가 뭐죠? 가끔세, 주민세죠, 여러분. 바뀐 사업자 번호로 원천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하 신고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요, 연말정산 신고 시 변경 전, 변경으로 구분해서 작성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12월 30일자로 딱 폐업하시면 제일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20년, 21년,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예전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탁관리 업체 명의로 아예 4대 보험을 신청한 단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굳이 4대 보험 신청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우리의 4대 보험 같은 게 어디로 되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원천세 신고는 대부분 아무리 무슨 위탁사로 했다고 해도 위탁사에서 원천세 신고 안 하죠. 그죠? 대부분 그 사업장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뀐 사업자 번호로 원천세 신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정산,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해서 작성 신고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요, 날라와요. 다시 신고하라고. 그러게 되면은 되게 나중에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날짜, 변경 날짜로 해서 꼭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은행 변경 신고는요, 은행에 양도 처리하여 계좌번호 변경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 되고, 전기료 등의 자동이체 확인, 계좌번호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제 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동이체 안 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잔액증명서 정기 신청을 변경 안 되는 경우, 계좌번호 변경 안 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계좌번호 변경되는 경우는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변경 신청하면 되겠죠. 왜 잔액 신청을 해야 될까요? 회계처리 기준에 잔액증명서 원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가실 때는 관리규약, 사업자 등록증, 수익사업 개시 안건이 들어있는 회의록, 위임장, 동대표 회장 인감증명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동대표님이 정말 이렇게 번거로우시잖아요. 동대표님이 인감증명서 주기 싫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장님 도장하고 신분증, 통장 도장 가져가시면 되세요. 요거 인감이죠. 인감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계좌번호 동일하더라도 통장 재발행 가능. 계좌번호가 동일하더라도요, 거기서 끝나고 통장을 다시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래서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문의해서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원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00으로 했었는데 82로 바뀌면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업체에다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팩스 명의가 변경됐고 한전 검침수당 관련 세금 계산서 변경됐고 계약서도 또 다시 제작성 하셔야 되고요. 도시가스, 한전 자동이체 체크, 전기 체크카드도 변경 후에 123에 전화해서 전기요금 납부 카드번호 변경 통보, 재활용 업체. 어쨌든 우리가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게 변경이 된다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 퇴직금 미지급하고 계속 고용 시 ERP에는 사업장 변경 처리하시고 퇴사나 재입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그 사업체를 폐업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그 곳에서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나 재입사가 아니고요. 계속 고용할 때는 ERP에서 사업장 변경 처리하시면 되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게 그냥 82에서 82로 넘어가면은 별로 까다롭지 않을 텐데 이 80이 폐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게 조금 번거롭고 안 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같은 거 안 하시고 폐업신고 같은 거 안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안 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분이 나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구독 같은 거 굳이 뭐 누르지 않았다. 근데 판도라님이 구독자 1000명 되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구독자를 이렇게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말 안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의 관심은 구독이나 좋아요 아니면 이거 댓글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눌러주시면 제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내 관심이 있다는 게 내 영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더 열심히 사실은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저한테 뭐 크게 엄청난 이익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필요한 분들이 이 영상이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